야, 이 새끼가 또! 미안해요. 너무 갑자기 욕을 했나요? 아니에요. 그때 그 상황이 너무 황당해서 지금도 생각하면 화가 나거든요. 노래하려고 입 벌렸는데 그 사람 숨결이 먼저 들어왔어요. 마이크보다 먼저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뭔가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엉뚱한 게 먼저 터져버린 경험 말이에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정복남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정복남님은 50대 중후반으로 미용실을 30년째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손님들 머리 만지는 일이 업이다 보니 손기술만큼은 자신 있다고 하시네요. 결혼은 2번 하셨는데 둘 다 실패하셨고 지금은 연애 휴직 상태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작년 가을 읍내 축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요. 매년 하는 노래자랑 대회가 있어서 매일 미용실에서 혼자 노래 흥얼거리는 걸 좋아하시던 복남님이 올해는 한번 나가보기로 하셨다고 해요.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걸 시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셨나 봅니다. 축제 전날 밤에 무대 설치하는 걸 구경하러 가셨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슬쩍 무대 위로 올라가서 노래 연습을 해보셨대요. 마이크는 아직 연결이 안 됐지만 그래도 분위기는 느껴보고 싶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명 위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키가 크고 몸이 좀 탄탄해 보이는 남자였는데 나이는 자신과 비슷해 보였다고 하시네요. 그 사람이 사다리에서 내려와서 다가와서는 최만식이라고 소개하면서 음향 설치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해요. 목소리가 좀 허스키했는데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 특유의 그런 목소리였지만 뭔가 섹시했다고 표현하고 계시네요. 복남님을 알아보면서 이 동네가 워낙 좁다고 하더니 노래 연습하는 거냐고 물어봤대요. 내일 노래자랑 나간다고 하니까 마이크 테스트를 해보자면서 지금 연결해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무대 뒤로 가서 뭔가 조작을 하더니 마이크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입은 마이크에 가까이 대야 제맛이 난다며 거리두기 필요 없다고 말했다고 해요. 그 말을 하면서 복남님 뒤로 와서 마이크를 잡아주는 거였대요. 손이 복남님 손을 감싸면서 마이크를 잡게 해줬는데 그 손이 생각보다 따뜻하고 부드러웠다고 하시네요. 일하는 사람 손이라고 해서 거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관리를 잘하는 것 같았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노래 한번 불러보라고 해서 아는 노래 하나를 불러보셨다고 해요.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무대 전체로 퍼지니까 기분이 좋았다고 하시네요. 그 사람이 목소리 정말 좋다면서 내일 우승 각이라고 말해주면서 조명을 하나씩 켜주기 시작했다고 해요. 무대가 점점 밝아지니까 정말 가수가 된 기분이었다고 표현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뒤에서 전선이 좀 꼬였다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복남님 허리 뒤로 손을 뻗어서 뭔가를 만지면서 전선 말고 이쪽이 더 꼬였다고 하더라고 하네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그 손이 허리를 살짝 잡았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어깨 뒤로 불쑥 숨을 불어넣었다고 해요.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고 표현하고 계시네요. 마이크보다 먼저 귓바퀴가 울렸다고 하시고요. 30년 넘게 미용실 하면서 남자들 머리도 많이 만져봤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다고 하세요. 그 사람이 음향 체크가 끝났다면서 내일 본 무대에서는 더 잘 될 거라고 말하면서 마이크를 손에 꽉 쥐어줬다고 해요. 손이 겹치면서 잠깐 그대로 있었는데 심장이 마이크처럼 울렸다고 표현하고 계시네요. 이 나이에 설레는 거냐고 스스로 의문을 가지셨다고 하고요. 그 사람이 내일 뵙겠다면서 좋은 무대 만들어주겠다고 하고는 사다리로 다시 올라가서 조명 작업을 계속했다고 해요. 복남님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멍하니 있으셨다고 하네요. 마이크 테스트 한 번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모르겠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그 사람이 조명 작업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자꾸 시선이 갔다고 해요. 일하는 모습이 뭔가 섹시했고 팔 근육이 조명보다 더 빛나고 손 움직임이 믹서보다 빨라 보였다고 표현하고 계시네요. 연애 휴직 중이라고 했으면서도 자꾸 그 사람 쪽으로 눈이 갔다고 하시고 특히 사다리 위에서 내려올 때 뒷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하세요. 그래서 얼른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와서도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났다고 해요. 특히 귓바퀴에 불어넣던 그 숨결이 계속 맴돌았고 잠자리에 들어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하시네요. 이런 적이 언제 이후로 없었는데 결혼 생활할 때도 이런 설렘은 없었던 것 같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거였지 가슴이 뛰는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이 생기다니 신기했다고 하세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좀 달라 보였다고 해요. 뭔가 생기가 돌았다고 해야 하나 평소보다 화장도 더 신경 써서 했다고 하시네요. 노래자랑 나간다고 핑계 대면서 말이에요. 미용실 일찍 닫고 축제장으로 가니까 벌써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고 해요. 무대 주변을 한번 둘러보니까 그 사람이 음향 장비 앞에서 뭔가 조작하고 있었고 오늘은 정장을 입고 와서 어제보다 더 멋있어 보였다고 하시네요. 그 사람이 복남님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어 주면서 오늘 진짜 멋지다며 무대 올라가면 조명 최고로 밝게 해주겠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뭔가 의미심장했다고 하시고 특히 가슴 라인에서 좀 오래 머물렀다가 눈을 맞췄다고 하네요. 얼굴이 빨개져서 이런 시선을 받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고맙다고 말하고 대기실로 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뒤에서 무대 올라가기 전에 마이크 최종 점검을 한 번 더 해주겠다면서 대기실 근처에서 만나자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윙크를 하나 날렸다고 하시네요. 심장이 또 두근거리기 시작했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대기실은 마을회관 안쪽에 임시로 만든 곳이었다고 해요. 커튼으로 가려진 작은 공간이었는데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대기하고 있었는데 복남님 순서가 좀 늦어서 긴장이 되더라고 하시네요. 노래 가사도 다시 한번 보고 발성 연습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대기실 커튼을 젖히고 들어와서 마이크 점검 시간이라고 했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민망했지만 따라 나갔다고 하시고요. 그런데 대기실 옆에 더 작은 공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창고 같은 곳이었는데 의자 하나랑 테이블 하나가 있었다고 해요. 그 사람이 여기서 개별 점검을 해주겠다면서 조용한 곳에서 해야 정확하다고 하더니 문을 닫았다고 하시네요. 갑자기 둘만 있는 공간이 됐고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마이크 하나를 들고 와서 복남님께 건네주면서 오늘 무대에서 쓸 마이크라며 한번 잡아보라고 했다고 해요. 마이크를 받아들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뒤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긴장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라고 했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그 손이 어깨에서 점점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고 해요. 등을 타고 내려가면서 허리까지 왔고 숨소리도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다고 하시고요. 그 사람이 무대에서는 몸에 힘을 빼는 게 중요하다면서 너무 긴장하면 목소리도 경직된다고 하더니 허리를 살짝 주무르기 시작했다고 해요. 복남님은 마이크 점검이 이런 건지 의문이 들었지만 이상하게 거부감이 들지 않았다고 하시네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라고 하고 싶었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귓가에 속삭이면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다며 아무 소리나 내보라고 했다고 해요. 마이크에 대고 소리를 냈는데 더 크게 더 깊게 내보라고 하면서 배에 손을 댔다고 하시네요. 여기서 소리가 나와야 한다면서 복식 호흡이 중요하다고 하더니 배에 손을 대고 지그시 눌러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다른 소리가 나왔다고 하시고요. 좋다면서 이제 좀 더 길게 내보라고 했는데 그 손이 배에서 점점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고 해요. 갈비뼈를 타고 올라가더니 가슴 아래쪽에 손이 닿았다고 하시네요. 그 사람이 여기도 호흡의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너무 경직되어 있다고 하더니 살살 주무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순간 복남님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왔다고 하시고요. 마이크를 통해서 그 소리가 나왔는데 완전히 다른 소리였다고 해요. 노래 소리가 아니라 신음 같은 소리였다고 표현하고 계시네요. 그 사람이 지금 소리가 진짜 좋다면서 이런 소리로 노래하면 완전 대박이라고 하더니 더 열심히 주무르기 시작했다고 해요. 복남님도 모르게 몸이 그 사람 쪽으로 기대어졌고 마이크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다고 하시네요. 이런 느낌이 언제 이후로 없었는지 모르겠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고음 연습을 한번 해보자면서 의자를 하나 끌고 와서 앞에 놓더니 앉아보라고 했다고 해요. 앉아서 하는 게 더 편할 거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앉았는데 그 사람이 뒤에 서서 어깨를 잡더니 이제 고음을 올려보라면서 천천히 올리면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확인해보겠다고 했다고 하시네요. 점점 높은 음으로 올려가는데 그 사람이 뒤에서 목을 살살 주무르기 시작했다고 해요. 좋다면서 더 올리라고 하고 조금 덜하고 하면서 계속 격려했다고 하시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귓가에 바짝 다가와서 속삭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거 완전 예술이라면서 이런 소리는 처음 들어본다고 하더니 목 뒤쪽에 입김을 불어넣었다고 하시네요. 그 순간 정말 이상한 소리가 나왔다고 해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소리였는데 고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야릇했고 노래라고 하기엔 너무 현실적이었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진짜 재능이 있다면서 이런 목소리로 무대에 서면 대박 날 거라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문이 열렸다고 하시네요. 대기실 담당하는 아주머니가 들어와서 곧 순서라고 했다고 해요. 둘이 깜짝 놀라서 떨어졌고 복남님은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 몰랐고 그 사람은 마이크 선을 정리하는 척 했다고 하시고요. 마이크 점검 끝났다고 말하고 얼른 나왔는데 아주머니가 이상한 눈으로 보면서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간지 많이 긴장되냐고 물어봤다고 해요. 긴장된다고 대답했지만 정말 긴장된 건 아니었고 다른 이유로 얼굴이 빨개진 거였다고 하시네요. 무대로 나가면서 그 사람을 봤는데 윙크를 하나 더 날리면서 입모양으로 아까 그 소리로 해보라고 말했다고 해요. 무대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아까 그 감촉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았다고 하시고요. 손에 땀이 났다고 표현하고 계시네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고 해요.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야릇했다고 하시고 특히 고음 부분에서는 아까 그 소리가 자꾸 생각났다고 하네요. 관객들이 환호하기 시작했고 특히 남자분들이 더 열광적으로 박수를 쳤다고 해요. 노래가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그 사람이 다가와서 완벽했다면서 정말 예술이었다고 했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손을 살짝 잡더니 나중에 시간 되면 개인 레슨도 해줄 수 있다고 했다고 해요. 더 깊이 들어가면 훨씬 좋은 소리가 나올 것 같다면서 말이에요. 복남님은 이 사람이 말하는 개인 레슨이 정말 노래 레슨일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고 하시네요. 그 사람과 있을 때의 그 느낌이 너무 좋았다는 거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결과 발표 시간이 됐는데 놀랍게도 복남님이 2등을 하셨다고 해요. 1등은 20대 여자분이 했는데 충분히 만족스러웠다고 하시네요. 시상식이 끝나고 집으로 가려는데 그 사람이 뒤쫓아와서 축하한다면서 정말 대단했다고 했다고 해요. 덕분이라고 대답하니까 혹시 시간 되면 커피 한 잔 어떠냐면서 오늘 무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얘기해주고 싶다고 했다고 하시네요. 복남님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지 그냥 집으로 가야 할지 고민이 되었지만 너무 궁금했다고 해요. 이 사람이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자신도 뭘 원하고 있는 건지 말이에요. 그래서 커피 한 잔 괜찮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고 하시네요. 대기실은 마을회관 안쪽에 임시로 만든 곳이었다고 해요. 커튼으로 가려진 작은 공간이었는데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대기하고 있었는데 복남님 순서가 좀 늦어서 긴장이 되더라고 하시네요. 노래 가사도 다시 한번 보고 발성 연습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대기실 커튼을 젖히고 들어와서 마이크 점검 시간이라고 했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민망했지만 따라 나갔다고 하시고요. 그런데 대기실 옆에 더 작은 공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창고 같은 곳이었는데 의자 하나랑 테이블 하나가 있었다고 해요. 그 사람이 여기서 개별 점검을 해주겠다면서 조용한 곳에서 해야 정확하다고 하더니 문을 닫았다고 하시네요. 갑자기 둘만 있는 공간이 됐고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마이크 하나를 들고 와서 복남님께 건네주면서 오늘 무대에서 쓸 마이크라며 한번 잡아보라고 했다고 해요. 마이크를 받아들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뒤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긴장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라고 했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그 손이 어깨에서 점점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고 해요. 등을 타고 내려가면서 허리까지 왔고 숨소리도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다고 하시고요. 그 사람이 무대에서는 몸에 힘을 빼는 게 중요하다면서 너무 긴장하면 목소리도 경직된다고 하더니 허리를 살짝 주무르기 시작했다고 해요. 복남님은 마이크 점검이 이런 건지 의문이 들었지만 이상하게 거부감이 들지 않았다고 하시네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라고 하고 싶었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귓가에 속삭이면서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다며 아무 소리나 내보라고 했다고 해요. 마이크에 대고 소리를 냈는데 더 크게 더 깊게 내보라고 하면서 배에 손을 댔다고 하시네요. 여기서 소리가 나와야 한다면서 복식호흡이 중요하다고 하더니 배에 손을 대고 지그시 눌러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다른 소리가 나왔다고 하시고요. 좋다면서 이제 좀 더 길게 내보라고 했는데 그 손이 배에서 점점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고 해요. 갈비뼈를 타고 올라가더니 가슴 아래쪽에 손이 닿았다고 하시네요. 그 사람이 여기도 호흡의 중요한 부분이라면서 너무 경직되어 있다고 하더니
살살 주무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순간 복남님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왔다고 하시고요. 마이크를 통해서 그 소리가 나왔는데 완전히 다른 소리였다고 해요. 노래 소리가 아니라 신음 같은 소리였다고 표현하고 계시네요. 그 사람이 지금 소리가 진짜 좋다면서 이런 소리로 노래하면 완전 대박이라고 하더니 더 열심히 주무르기 시작했다고 해요. 복남님도 모르게 몸이 그 사람 쪽으로 기대어졌고 마이크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다고 하시네요. 이런 느낌이 언제 이후로 없었는지 모르겠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고음 연습을 한번 해보자면서 의자를 하나 끌고 와서 앞에 놓더니 앉아보라고 했다고 해요. 앉아서 하는 게 더 편할 거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앉았는데 그 사람이 뒤에 서서 어깨를 잡더니 이제 고음을 올려보라면서 천천히 올리면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확인해보겠다고 했다고 하시네요. 점점 높은 음으로 올려가는데 그 사람이 뒤에서 목을 살살 주무르기 시작했다고 해요. 좋다면서 더 올리라고 하고 조금 덜하고 하면서 계속 격려했다고 하시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귓가에 바짝 다가와서 속삭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거 완전 예술이라면서 이런 소리는 처음 들어본다고 하더니 목 뒤쪽에 입김을 불어넣었다고 하시네요. 그 순간 정말 이상한 소리가 나왔다고 해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소리였는데 고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야릇했고 노래라고 하기엔 너무 현실적이었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진짜 재능이 있다면서 이런 목소리로 무대에 서면 대박날 거라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문이 열렸다고 하시네요. 대기실 담당하는 아주머니가 들어와서 곧 순서라고 했다고 해요. 둘이 깜짝 놀라서 떨어졌고 복남님은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 몰랐고 그 사람은 마이크 선을 정리하는 척했다고 하시고요. 마이크 점검 끝났다고 말하고 얼른 나왔는데 아주머니가 이상한 눈으로 보면서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간지 많이 긴장되냐고 물어봤다고 해요. 긴장된다고 대답했지만 정말 긴장된 건 아니었고 다른 이유로 얼굴이 빨개진 거였다고 하시네요. 무대로 나가면서 그 사람을 봤는데 윙크를 하나 더 날리면서 입모양으로 아까 그 소리로 해보라고 말했다고 해요. 무대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아까 그 감촉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았다고 하시고요. 손에 땀이 났다고 표현하고 계시네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고 해요.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야릇했다고 하시고 특히 고음 부분에서는 아까 그 소리가 자꾸 생각났다고 하네요. 관객들이 환호하기 시작했고 특히 남자분들이 더 열광적으로 박수를 쳤다고 해요. 노래가 끝나고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그 사람이 다가와서 완벽했다면서 정말 예술이었다고 했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손을 살짝 잡더니 나중에 시간 되면 개인 레슨도 해줄 수 있다고 했다고 해요. 더 깊이 들어가면 훨씬 좋은 소리가 나올 것 같다면서 말이에요. 복남님은 이 사람이 말하는 개인 레슨이 정말 노래 레슨일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고 하시네요. 그 사람과 있을 때의 그 느낌이 너무 좋았다는 거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결과 발표 시간이 됐는데 놀랍게도 복남님이 2등을 하셨다고 해요. 1등은 20대 여자분이 했는데 충분히 만족스러웠다고 하시네요. 시상식이 끝나고 집으로 가려는데 그 사람이 뒤쫓아와서 축하한다면서 정말 대단했다고 했다고 해요. 덕분이라고 대답하니까 혹시 시간 되면 커피 한 잔 어떠냐면서 오늘 무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얘기해주고 싶다고 했다고 하시네요. 복남님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지 그냥 집으로 가야 할지 고민이 되었지만 너무 궁금했다고 해요. 이 사람이 정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자신도 뭘 원하고 있는 건지 말이에요. 그래서 커피 한 잔 괜찮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고 하시네요. 그 사람이 환하게 웃으면서 좋다고 하더니 자신이 아는 조용한 곳이 있다면서 거기서 천천히 얘기하자고 했다고 해요. 따라갔는데 마을 외곽에 있는 작은 카페였다고 하시네요. 평일 밤이라 그런지 손님이 별로 없어서 구석진 자리에 앉았는데 분위기가 좀 은밀했다고 해요. 조명도 어둡고 음악도 잔잔하게 나오고 있었다고 하시고요. 그 사람이 오늘 정말 대단했다면서 궁금한 게 있다고 했다고 해요. 아까 대기실에서 낸 그 소리가 정말 처음 내보는 소리였냐고 물어봤다고 하시네요. 갑자기 얼굴이 빨개져서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고 해요. 그러자 그럼 자신이 다시 한번 들려주겠다면서 복남님 손을 잡더라는 거예요. 손목 맥박이 빨라진다면서 긴장되냐고 물어봤고 좀 그렇다고 대답하니까 자신도 그렇다면서 복남님과 있으면 자꾸 이상해진다고 했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그때 충격적인 말을 했다고 해요. 사실 처음 만난 게 아니라면서 30년 전에 만난 적이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기억 안 나냐고 물어봐서 30년 전이라고 하니까 그때 복남님이 뭘 했는지 생각해 보셨다고 하네요. 30년 전이면 25살 때였는데 그때는 미용실 하기 전에 잠깐 술집에서 일했었다고 하시고요. 혹시 태백 술집이냐고 물어보니까 맞다면서 거기서 처음 봤다고 했다고 해요. 복남 누나라고 불렀다면서 말이에요. 그제야 기억이 났다고 하시네요. 그때 어린 남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20살 정도 됐던 것 같고 자꾸 관심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만식이가 맞냐고 물어보니까 맞다면서 그때 누나한테 첫 키스 받았다고 했다고 해요. 그때 그 애가 노래방에서 고백했었는데 워낙 순수해 보여서 그냥 볼에 뽀뽀 한번 해줬더니 완전 빨개져서 도망갔었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어떻게 자신을 알아봤냐고 물어보니까 목소리라고 했다고 해요. 누나 목소리는 절대 못 잊는다면서 특히 그때 그 소리를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뽀뽀하고 나서 낸 그 소리가 오늘 대기실에서 들으니까 똑같더라고 하시네요. 30년 전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다고 해요. 그럼 오늘 일부러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맞다면서 누나인 걸 알아보고 일부러 접근한 거라고 했다고 하시고요. 음향 담당도 진짜지만 누나 때문에 지원한 것도 맞다고 했다는 거예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 건데 그 사람은 계속 기억하고 있었다니 정말 놀라웠다고 표현하고 계시네요. 그 사람은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보니까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고 했다고 해요. 아내가 떠났는데 자신이 다른 여자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고 해서였다고 하면서 그 여자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바로 복남님이었다고 했다는 거예요. 30년 동안 누나 생각만 했다고 하면서 복남님 손을 더 꽉 잡더라고 하시네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누나가 자신의 이상형이었다면서 오늘 다시 만난 것도 운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고 해요. 정말 그럴까 싶었지만 30년 만에 다시 만난 게 우연일까 싶기도 했다고 하시고요. 그런데 그때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요. 자신이 누구 동생인지 아냐고 물어봐서 누구냐고 하니까 최만수라고 했다는 거예요. 복남님 전 남편 사촌이라고 했다고 하시네요.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싶었다고 해요. 전 남편 사촌이라니 집안사가 다 알려져 있다는 거잖냐고 하시면서요. 만수형이 누나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다면서 미용실 운영한다고 손기술이 정말 좋다고 했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찾아온 거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라면서 진짜 우연히 만난 건데 만나고 나서 확인해보니까 맞더라고 했다고 해요. 정말 복잡한 상황이었다고 하시네요. 전 남편 가족들하고는 이혼하고 연락을 끊었는데 이런 식으로 다시 엮이다니 싶었다고 해요. 이건 좀 복잡한 문제인 것 같다고 말하니까 뭐가 복잡하냐면서 둘 다 혼자라고 했다고 하시고요. 그래도 좀 그렇다고 하니까 자신한테 기회 한 번만 달라면서 30년 기다렸다고 간절하게 말했다고 해요. 그렇게 간절하게 말하니까 거절하기가 힘들었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고 해요. 이장 아내였는데 지금 어디 있냐고 물어봤다고 하시고요. 왜냐고 하니까 마을회관 CCTV 확인하는데 좀 이상한 게 찍혔다고 하면서 직접 와서 보라고 했다고 해요. 혼자 오라고 하더니 전화가 끊어졌다고 하시네요. CCTV에 뭔가 찍혔다니 설마 대기실에서 있었던 일이 찍힌 건 아닐까 싶어서 큰일 났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 사람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서 CCTV에 뭔가 찍혔다고 했다고 하시고요. 설마 우리 일이냐고 하니까 모르겠다면서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고 해요. 같이 갈까 하니까 혼자 가라고 했다면서 카페에서 나왔다고 하시네요. 마을회관으로 가면서 머릿속이 복잡했다고 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 그 사람, 전 남편 사촌이라는 충격적인 사실, 그리고 CCTV에 찍혔다는 대기실에서의 일들까지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었다고 하시고요. 마을회관에 도착했는데 이장 아내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모니터 앞으로 가니까 정말 둘이 찍혀 있었다고 하시네요. 대기실에서 있었던 그 일들이 다 찍혀 있었다고 해요. 이게 뭐냐고 물어봐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하시고요. 마이크 점검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고 해요. 그때부터 정말 큰일이 시작됐다고 하시네요. 이장 아내가 이 영상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 안 되니까 조용히 처리하자고 했다고 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고 하시네요. 앞으로 그 사람과는 만나지 말라는 거였다고 해요. 복남님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하시고요. 그 후로 며칠 동안은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그 사람 생각이 자꾸 났지만 연락할 수도 없었고
미용실 손님들도 뭔가 수상하다는 듯이 쳐다봤다고 하시네요. 소문이 조금씩 퍼진 것 같았다고 해요. 일주일 후에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해요. 다른 지역 행사로 떠나게 됐다면서 가기 전에 한 번만 만나자고 했다고 하시네요. 만나지 말라고 약속했지만 마지막이라는 말에 결국 나갔다고 해요. 그 사람이 30년 기다렸는데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면서 자신을 따라와 달라고 했다고 하시네요. 하지만 복남님은 거절했다고 해요. 이미 충분히 복잡해진 상황에서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하시고요. 그 사람이 아쉬워하면서 떠났고 복남님은 그 뒷모습을 보면서 조금 후회했다고 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맞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하시네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면 예전처럼 평범하게 미용실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가끔 그때 일이 생각나지만 이제는 좋은 추억으로 남겨두려고 한다고 하시고요. 마이크는 놓았지만 그때의 감정까지 놓을 수는 없어서 아직도 가끔 혼자 노래할 때면 그때 그 소리가 나온다고 하시네요. 50대 중후반의 경험한 뜻밖의 로맨스였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했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순간만큼은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었다고 하시면서 사연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복남님의 사연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난 더 이상 노래를 못 불렀어요. 당신이라면 그 손을 뿌리칠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